오늘 이재명 대표 측의 반대 신문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총평을 말씀드리면 유동규 씨를 향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신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동규 씨의 말이 앞뒤가 안 맞거나 이재명 대표의 기억과 다른 이제 증언을 할라치면 이재명 대표가 저도 하나 좀 질문을 하겠다라면서 직접 신문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장면이 한 5차례 정도 나왔어요. 5차례 정도 나와서 그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듯이 고성이 오가기도 했고 유동규 씨가 특히 이제 소리를 좀 버럭버럭 질렀고요. 이재명 대표는 그에 반해서 조금 차분하게 여유 있게 좀 신문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유동규 씨가 하도 궁지로 몰리니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내가 그 당시에 직원들을 향해서 나는 그때 당시에 이제 성남시장일 때 야당일 때였죠, 민주당이. 그러니까 그때 정부하고 각을 세우고 있어서 내 옆에만 있어도 크게 다칠 수도 있다. 그러니 뭐 절대 불법을 하거나 업자들한테 뭘 받거나 뭐 이런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거 분명히 걸리게 돼 있다. 우리는 어항 속 물고기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반복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유동규 씨가 그러면은 그 형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거 불법적으로 강제 입원시킨 거고 직원 시킨 거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또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기도 하다가 재판장에 제지를 받기도 하는 이런 장면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큰일 났네요. 비가 막 내리는데 일단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큰일 났네. 오늘 유동규 씨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이 굉장히 뭐 차분하게는 했는데 꼼꼼하게 몰아세웠어요. 중간중간 이재명 대표도 직접 신문을 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유동규 씨가 이미 검찰에서 진술했던 진술 그리고 지난번 검찰의 주신문 과정에서 했던 증언을 스스로 뒤집거나 몇 발자국 후퇴하는 모습도 연출이 됐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유동규 씨 증언 과정에는 고 김문기 씨가 이재명 대표가 2010년에 성남시장으로 당선되기 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리고 시장에 당선되고 나서도 위례나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직접 대면 보고를 하거나 본인과 직접 가서 보고를 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시장 되기 전부터 김문기 씨하고 인연이 있었고 친분이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가 이제 작고 하고 나서 방송에 나와서 그때 하위 직원이었고 내가 시장일 때는 인지하지 못한다, 인식하지 못한다,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유동규 씨는 아무튼 이재명 대표가 시장 되기 전부터 변호사 시절부터 김문기 씨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시장 되고 나서도 여러 차례 대면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호주 출장을 같이 갔다. 그 과정에서 골프도 치고 낚시도 같이 했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다라는 주장을 한 바가 있죠. 이 지점과 관련한 증언입니다. 특히 지금부터 말씀드릴 대목은 시간순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재명 대표가 2010년에 시장에 당선되기 전부터 2009년에 리모델링 관련해서 토론회를 가졌는데 여기에 이재명 당시 변호사 그리고 유동규 씨는 리모델링 관련해서 무슨 뭐 연합회장 조합장 이런 걸 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같이 참석을 해가지고 토론 패널로 참석을 했는데 이전의 주장에 따르면 여기에 김문기 씨도 참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유동규 씨가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변호인 신문 과정에서는 기억이 명확히 나질 않는다라고 물러섰고요. 그런데 왜 검찰이 신문을 할 때는 김문기 씨도 참석을 했을 거라고 진술을 했느냐라고 했더니 김문기 씨가 당시 이 건설회사 근무할 때인데 한국 리모델링 협회의 간사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참석을 분명히 했을 것이다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증인의 추측 아니냐라고 했더니 인정을 합니다. 내 추측이었다라고 인정을 해요. 근데 이 간사는요, 한국 리모델링 협회의 이 간사가 9개 분과가 있었고 9개 분과에 간사가 9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간사라고 해서 무조건 참석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설사 어떤 간사가 참석했다고 해서 그것이 김문기 씨가 아닐 가능성도 꽤 높은 겁니다. 9분의 1의 확률인 거죠. 참석했을 가능성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유동규 씨가 김문기 씨가 분명히 참석했을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뭔가 대화를 나누거나
인사를 했을 가능성이 커라고 진술한 것은 상당 부분 좀 탄핵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당선되기 전에 또 이제 조우를 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분당 한솔 5단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한 주민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이게 2010년 3월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 지방선거가 있기 바로 직전이었죠. 그때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참석을 해서 강연을 했대요. 근데 거기에 이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씨가 참석을 했다. 그리고 김문기 씨하고 대화 중에 누가 오냐라고 물어서 이재명 대표 올 거다라고 했더니 김문기 씨가 이재명 대표 올 거다. 이재명 대표 당시 변호사죠. 이재명 변호사 통화도 했다. 본인이 통화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되기 전부터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고 서로 통화를 할 정도면 이미 알고 있던 사이 아니냐.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고 누구인지 그리고 이름이 뭔지를 알고 있던 사이 아니냐라는 맥락에서 이런 진술을 했는데 그 당시인지 그러니까 김문기 씨가 이재명 시장 변호사하고 통화를 했다는 게 그 시점이었는지 그 이전 시점이었는지 이후 시점이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번 검찰 주신문 과정에서는 그날 이 주민 설명회 날 김문기 씨가 이재명 대표하고 미리 통화를 했고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본인의 진술을 스스로 뒤집는 거예요. 확신이 없습니다. 그날 그 당시에 들은 건지 다른 시점에 들은 건지 기억하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동행했던 호주 뉴질랜드 출장 때 실무를 맡았던 당시 성남시청 주무관이 정인으로 출석해서 당시 상황을 묘사를 했습니다. 그 주무관은 그 일부 출장 때 김문기 처장과 한방을 쓴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당시 골프 등 별도 일정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상당히 조심을 하는 현직 공무원이라서 그런지 조심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여기서는 별다른 그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시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내가 김문기를 모른다 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지금 밝혀내는 것이 핵심인데 이 성남시청 공무원의 진술에서는 유의미한 진술은 없었습니다. 자 오후에 이재명이 법정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법정으로 왔는데 일단은 이재명이 앉아있는 그 상황에서 피고인 이재명, 정인 유동규가 같이 앉아있었죠. 오늘은 이재명 쪽의 피고인 쪽의 반대 신문이었습니다. 지난번에 2주 전 재판에서 유동규 정인이 증언을 했죠. 증언을 하면서 이재명이 김문기 씨를 몰랐을 리 없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업무 보고를 하다가 잘했다고 성남시장 시절에 김문기가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업무 보고를 하고 나서 잘했다고 칭찬을 받아서 그것을 나에게 유동규에게 자랑을 하더라. 그런데 지금 몰랐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 또 그 다음에 이재명 쪽에서 고 김문기 씨의 유가족들을 설득을 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쭉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 신문이 오늘 오후에 있었던 거죠. 자, 반대 신문에서 먼저 이재명이 나서지는 않고 이재명은 나설 수도 있고 안 나설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죠. 일단은 이재명 쪽 변호인들이 나와서 유동규 전 본부장을 몰아세웠습니다. 변호인들이 반대 신문을 하니까 주도권을 가지고 있죠. 이 반대 신문을 하면서 유동규의 정언들이 추측에 의존해서 나왔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 김문기 개발 1차장과 이재명 대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죠. 시장의 친분을 증언하기 위해서 유동규 정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추측을 섞어서 증언했다 이렇게 몰아세웠죠. 특히 이재명 쪽 변호사들은 그때 유동규 씨가 2009년에 무슨 리모델링 세미나에서도 같이 참석을 했다. 이재명과 김문기 씨가 이런 증언들도 지금까지 쭉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하나하나 짜져 물었고 유동규 그 정인도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서로 맞서서 그때 참석하는 과정, 세미나에 서로 참석을 하는 과정 여기에 대해서 공방을 주고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이재명 쪽 변호인들이 정인의 생각을 묻는 게 아니다. 그리고
경험한 게 아니면 추측하지 말고 그냥 모른다고 말해라 이렇게까지 또 이야기를 했고, 이 대표 쪽에서는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의 대답을 다수 다그치는 그런 모습도 연출을 했다고 합니다. 계속 몰아붙였다는 이야기죠. 이재명이 지켜보고 있으니 변호인들이 유동규를 말하자면 허위 정언을 하는 거짓말장이로 몰아가기 위해서 계속 다그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렇게 계속 반대 신문이 이어지니까 유동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답변을 계속 막으니까 말하기 어렵네. 그리고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 자, 이 공방이 벌어지고 나서 이재명이 등장합니다. 오후에 출석한 피고인 이재명이 정인 유동규에게 도전장을 냅니다. 일종의 도전장이죠. 뭐라고 했냐면은 일단은 이재명 쪽 변호인들이 유동규 본부장의 주장을, 전 본부장의 주장을 계속 받아치는 상황에서 좀 여유로운 모습을 이재명이 보이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의 직접 대화는 지난번 공판에서 유동규가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이런 걸로 현안을 직접 보고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이재명에게 현안을 직접 보고했다고 그때 진술을 한 데 대해서 먼저 이재명의 변호인 쪽이 반대 신문을 하면서 유동규를 추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변호인이 유동규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재직 시절에 현안에 대해서 시장이든 피고인에게 이재명에게 수시로 직접 보고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기억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 유동규가 그렇다. 미래 대장동 관련해서 내가 직접 보고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그 내용이 조금 두루뭉술하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유동규가 성남 1공단 공원화와 관련해서 처음부터 결합 방식을 얘기하지 않았느냐. 저와 이재명 시장이 시장실에서 그림까지 그려가며 논의한 게 기억나지 않느냐. 이렇게 이재명이 있는 데서 막 따졌습니다.